안녕하십니까. 학군과 교육의 신정섭입니다. 오늘은 영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간담회 같은 데 가서 우리 아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도 좀 이제 여러 군데서 쓰기는 했지만은 한번 공통된 질문들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엮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죠. 그 영어 교육학으로 석사도 받고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그 영어를 좀 가르치고 또 대학교 편입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SAT 수준 이상을 좀 가르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에세이, 뭐 국제학부라든지 이런 부분 영어로 에세이 쓰는 부분까지도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 같네요. 수능 이상을 넘어서 혹은 우리 입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영어 수준에서의 좀 넘어서의 그런 그 영어 교육적인 관점에서 유초등 영어 교육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영어에 있어서 좀 핵심 영향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 관점에서 조금 교육의 끝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좀 방면의 얘기를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구체적인 좀 얘기를 몇 가지 한번 해보면서 또 그런 제가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많이 그 질문이 올라오는 게 그 영어 유치원을 이제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책에서도 이제 많이 그 답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 유치원 인가가 난 게 아니라 영어 학원에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대부분은 그 네이티브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또 교과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도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이후에 영어 교육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거를 참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이제 있는데요. 그 교육적인 측면은 조금 그 둘째 치고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대부분 뭐 서울권에 있는 영어 유치원이라 그러면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사교육비가 드는 건데, 그럼 1년만 해도 거의 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대학교 학비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런 비용을 사실 이제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더 대학원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럴 때 써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영어 유치원의 그 사교육비까지 감당을 하면서 다른 뭐 그것도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요즘 입시에서 점점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수학이라든지 뭐 다른 예체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교육을 이제 시키게 되면 이거 정말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입니다. 5살 아이가 되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지 과연 그런 게 좀 좋을까 그런 또 질문을 조금 하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영어 학습은 4살 때부터 영어 놀이 형태로 해서 재밌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아이가 흥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 7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가능한 교육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영어 유치원하고 이제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 사실 영어 엄마표 영어라고 그래서 그런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그 전문 시설에 보내서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게 좀 힘든 상황에서는 집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영어 노출을 늘리는 그런 방법도 이제 써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이 질문 다음에 또 같은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5살이나 7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인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본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그 졸업을 했는데 재미있게 3년을 다녔다고 그러네요. 놀이식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치동 영어학원에 가보니까 레벨 낮은 반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좋아하는데 단어 외우고 문법 같은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레벨 평가라든지 시험을 보게 되면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닌 상황에서 이후 고민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영어 공부에 도달해야 되는 1차적인 목표는 내신하고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영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밌게 표현 중심의 영어를 하는 이런 스킬 있잖아요. 빅스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Basic Inter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외국 사람을 만나서 두려움 없이 얘기하는 이런 스킬하고 그 학문적인 어떤 문제지를 풀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어려운 시사적인 독해를 읽어내고 그런 거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신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수행평가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학문적인 영어 능력이 조금 다른 걸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이후에 전환이 그런 어떤 인지적인 공부로 전환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되는 아이들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들이죠. 암기력하고 계산 능력이라든지 자기 통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아이들은 사실은 그거를 바로 재밌게 노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적인 부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아니면 학원에 가서도 문법도 잘하고 단어도 잘 외우고 그래서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뭔가 학원이나 이런 걸 보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결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시 현장에서 보면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영문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 영어 등급이 내신 3, 4등급, 수능 3, 4등급도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단순히 어렸을 때 재밌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인지적으로 바로 교육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재밌게 공부를 하고 인지적으로 전환되는 그 아이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숫자로 뭔가 수능이라든지 내신에서 점수로 이어지는 그 학습을 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포기한다. 나는 그냥 애들이 영어로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 하는데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한국식 영어 내신 수능 점수가 뭐가 중요해요? 수능 점수 1등급 받는다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하나? 외국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외국 친구들을 사귀고 유튜브로 영어로 된 컨텐츠를 유튜브로 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의사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있다고 그러면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영어 동화책을 읽고 그런 교육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지만 재미있게 공부를 시키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수능 내신 1등급이나 고득점이라고 하는 목표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두고 과연 우리 애를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강연 때 너무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녀서 수능 내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내신 1등급이나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 국어라고 그러죠. 국어, 그 다음에 수리 영역, 수학, 아니면 다른 사탐, 과탐 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까지도 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공부해낼 수 있는 문제집 풀고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암기하고 계산하고 이럴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초등학교 학원에 가서도 성과를 내는 거고 특목고를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걸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이거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냥 의사소통, 영어에 대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고 두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러면 다 보내도 괜찮은 거죠. 경제적 형편만 된다면. 근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듣기 능력도 향상되고 영어에 대한
독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결국은 수능이나 내신에 있어서 1등급 고등점을 받는 게 목표다.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는 토플 점수 잘 나오고 토익 점수 잘 나와서 취직하고 뭐 유학 가고 그러는데 도움을 받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인지적인 부분으로 사실 목표가 방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인지적인 교육적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를 과연 내가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인지를 잘하려면 그러면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받으려면 그럼 그거에서 핵심 역량이 뭐겠냐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뭐 편입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 우리 특례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든 영어에서 50에서 60점을 넘으려면 단어가 돼야 되고 단어를 아무리 알아도 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60에서 70점을 넘을 수 없죠. 근데 단어도 알고 구문도 아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70에서 8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80점 이하면은 그게 시험적으로나 입시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최소한 뭐 수능으로 보면 2, 3등급 정도는 나오고 내신도 2, 3등급 정도는 나온 상황에서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의미가 있고 다른 뭐 인지적인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입시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경 지식 그 다음 레벨은 뭐냐면 왜 이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출제 의도에 대한 파악. 그래서 답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왜 오답인지 정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이제 고도의 그 인지 능력, 그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는 psychological guessing game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느냐가 결국은 90점 이상을 보장한다고 보거든요. 항상 균일하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뭐 농담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한국말은 다 하는데 언어 영어 1등급 받느냐는 거죠. 한국말 자연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뭐 책 보고 신문 보고 근데 지장 없어도 문제집 풀고 또 수능 정도의 고난도의 어떤 지문을 해석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럼 벌써 아까 1, 2단계 아니라 3, 4단계 고등적인 어떤 사고 수준을 넘어가면 뭡니까? 배경 지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부분이 되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국어 잘하는 애가 영어 잘하는 애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독서 능력이라든지 어휘력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학생들한테 영어라는 도구가 입혀졌을 때 그게 좀 더 실력 발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뭔가 그냥 영어에 대한 노출만 단순히 늘리고 이런다고 해서 아예 영어 실력이 저절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후에 또 수능이나 내신에서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게 돼요.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을 제가 저희들 많이 가르쳤는데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면은 국어를 그 네이티브 수준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완전히 토플 만점을 맞는 수준을 하는데 논술을 좀 1등급 이상 나올 수 있게 아니면 언어 영역 1등급 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이들 공부 역량 총량의 법칙이라고 보거든요. 영어를 그렇게 정말 네이티브 수준으로 잘하게 되면 수학이나 국어를 그 정도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체 공부할 수 있는 이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 공부 너무 막 열을 내고 뭐 외국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 아이들한테 저는 오히려 자꾸 그 상담을 해보면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영어는 이 정도면 됐고 또 절대평가고 이제 뭐 사실 그런데 지금은 영어는 차고도 넘치는 실력이야. 넌 지금부터는 좀 수학을 해야 돼. 아니면 좀 언어 영역을 좀 더 신경 써야 돼. 이런 얘기를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진짜 네이티브 수준으로 퍼펙트하게 하고 수학도 막 그렇게 하고 언어 영역도 이러면 이제 뭐 거의 전국 그 수능 만점 수준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대한여고 같은 탑 외고에 가서도 최상위권을 해가지고 뭐 바로 그냥 정시로도 뭐 수시로도 다 그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최상위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을 제하고 상위권 중에서도 그냥 보편적인 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위권에 못 미치는 대부분의 어떤 평범한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게 그 영어를 사실 너무 많이 올인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부 역량 자체를 길러주고 그 공부 역량이 되는 상황에 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시킬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 대한 그런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영어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고 일반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 직독직해라든지 단어 외우기, 그 다음에 문법을 생각하면서 라이팅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좀 재미없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해서는 부모님 세대 우리처럼 재미없게 영어를 공부를 하고 회화가 안 되고 이런 수준을 또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노출들을 만약에 안 했을 때 걱정되는 게 이 듣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리스닝이라든지 아니면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제 아이가 안 돼서 한국식 영어, 문법 독해만 하는 한국식 영어만 하고 그런 수준에서 발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은 많게 되는데요. 저는 문법 독해만 만약에 이 아이가 글로벌 인재가 사실은 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글로벌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많은 사례가 있지만 글로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영어를 쓸 환경에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적인 입시 현실에서 문법 독해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1등급이 나오고 내신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듣기도 그 정도 문법 독해가 잘하는 상황인데 듣기만 부족해서 영어를 못한다. 이런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계속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그걸 또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아이라면. 또 문법 독해만 잘해서 영어를 항상 1등급 맞는 아이면 수학이나 국어가 또 안 받쳐줄까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아이인데 그럼 듣기 평가가 정말 취약 과목이어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또 전체 입시적인 측면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식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막 불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게 늘어나면서 듣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스피킹이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평가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독해라고 하는 강점이 확실히 있으면 그 정도 약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부 그릇이 있고 근성이 있는 아이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올라가면서 메이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하나 또 이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재미없게 이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싫어하게 될까, 영어를 점점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사실은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가 벌써 뭐를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하고 영어를 싫어하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 쪽하고 엄밀히 말하는 입시나 공부 쪽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사실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대학을 못 가고 그러면 인생이 망쳐지고 이런 이제 그림들이 막 그려지게 되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 정도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최상위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어 얘기를 하겠지만 입시 전반적인 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와 지금 이제 대학을 가서도 3분의 1밖에 취업이 안 되고 3분의 2는 실업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그냥 의미 있는 대학을 안 가는 그 중위권들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80점 이상, 8, 90점이 항상 나오는 그 폭에서의 공부를 하고 입시를 해서 뭔가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지. 이제 6, 70점, 5, 60점인데 이거를 6, 70점을 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과목을 부족하니까 이거 더 잘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입시적으로 나중에도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재미있게 그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요즘 뭐 교구나 방송이나 이런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흥미를 못 느끼고 집중을 못 느끼고 그런다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공부 쪽이 아닌 거죠. 아니면은 그 과목 특정 과목이 안 맞을 수도 있으면 그거를 사실 그러면 못하는 거를 최소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니까 그 평균 정도로 올리는데 더 에너지를 쓰기보다 오히려 잘하는 거를 더 잘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더 나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몰입이 돼서 어떤 과목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부족한 과목은 입시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보충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의 또 하나의 몰입 경험을 통해서 인지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면 어떻게 했는지 감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겨요. 요즘 자주 얘기하게 되는 사례가 어떤 한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자사고에 갔어요. 그래서 영어 내신을 봤는데 처음 공부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되고 그래서 5, 6등급 정도가 나왔어. 5, 6등급 이하가 나왔어.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들이 너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다 잘해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일본어를 좋아하고 일본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일본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 공부하는 대신에 일본어를 더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일본어가 제일고 그러니까 일본어는 1등급이 나오고 일본어를 스스로 독학을 해서 일본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정복하고 나니까 내가 언어 하나를 정복하니까 영어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관심 없던 영어에도 그게 열정이라든지 공부 방법론이 적용이 되면서 5, 6등급 이하로 내려갔던 영어 성적이 내신이나 수능이 다 1등급 이상으로 1등급에 가깝게 올라오는 이런 결과가 고3 때는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이 현상들을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큰 그림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